시흥이라든지 광명이 주변에 있는 가격들을 움직일까요? 전셋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기적인 매매가는 3기 신도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시흥이라든지 광명이 앞으로 주변에 있는 가격들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은 1, 2년 간에 전셋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하남이 전셋값이 되게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다 많이 올랐지만 하남이 유난히 또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산 신도시를 기다리려고 하남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이제 임대차 입법이 도래하면서 수급 조절이 안 돼서 전셋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흥 광명의 신도시 주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2, 3년 뒤에 사전 청약, 2년 뒤에 사전 청약을 기다려야지. 이런 수요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뭐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광명, 그 시흥은 1년이에요. 왜냐하면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요건 2년을 만족해야지 청약 요건이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1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2023년을 대비하는 사람은 광명으로 전세 수요가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에 들어가도 1년의 시간들이 확보가 되니까 뭐 시흥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관건은 2021년 하반기 가서 과연 이게 가시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거는 전세 수요들이 이제 시흥이라든지 광명으로 몰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여기 은행동이라든지 그 은계지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잘 된 지역들 있죠. 전세를 살려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주를 하려면은 뭐 이런 지역들, 뭐 이런 지역에도 아파트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는 거주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역세권 주변으로 정주 공간이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으로 전세가 조금 몰릴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이런 시흥시청역 주변도 사실은 이제 장현지구가 있고 장곡동이 있고 해서 이런 지역으로도 뭐 전세가 또 몰릴 수 있겠죠. 뭐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광명 같은 경우도 이런 전체적으로 광명에 있는 전세의 수요들이 몰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명 뉴타운이라든지 철산동에 이제 재건축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혹시나 이런 게 이주 수요랑 맞닥뜨려지면요, 여기에 대한 전세 수요들이 조금 더 가중이 되어서 전세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지금 저는 시흥하고 광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남의 사례를 본다면은 하남하고 비슷하게 가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전세가가. 하지만 조금 주시를 해야 되는 게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매가는 공급 폭탄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수 있어요. 사실 그 하남 같은 경우는 매매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주식이 이제 곰과 황소의 싸움을 비유해가지고 하락장과 상승장을 비유하는 것처럼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공급 정책이 될 수 있고, 너무 공급 폭탄이니까는 주춤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요, 시흥에는 사실상 이 7만 세대라는 이 큰 그 공급 폭탄이 안정화가 되고, 그 안정화된 게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주변까지도 안정화시켜서 가격들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장기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매매가는 조금은 주춤할 수 있고, 하지만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면은 매매가도 같이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이제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든지 보유세에 대한 중과 뭐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집값이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들었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으로까지 기존의 주택까지 막으니 거래는 작으나 계속 지금 시장처럼 신고가를 이뤄갈 수 있는 시장들이 많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청약이 들어가가지고 4, 5년 뒤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하락해요.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하지만은 시흥 광명의 신도시가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멈추고 주변 가격이 움직여요. 보통 이런 뉴타운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좀 안정화가 되지 않다.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하락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화되는 시점들 보세요. 동탄 보세요. 그리고 송도 보세요. 안정화가 되었을 때 가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요거를 그냥 핵심적으로 조금 생각하시고 3기 신도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선거철이 이제 다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여당 쪽이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윤성원 국토차관이 매달 주택 공급책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달에 또 나올 거고 다다음 달에 또 나올 거고 계속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량들이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물량이 차라리 많이 나와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허수들이 많거든요. 아까 도심에 있는 것도 허수가 많고 택지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기간이 가능성은 있지만 기간이 되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렇게 공급 규제 엄청 하다가 공급 대방출하고 1, 2년 뒤에 가격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똑같은 어떤 양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공급 대책을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조정 대상 지역하고 세금을 하고 이런 거보다 그 당시에 공급 대책을 냈으면은 지금은 좀 가시권에 있잖아요. 지금은 본청약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말기에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죠. 사실 2017년도 파리 대책이 파리 공급 대책으로 되었다면요. 일단은 거래는 계속되지만은 물량이 나오는 게 그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의 가시권에 접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잡을 수 있는 여지들,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번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의 공급을 완전히 폭탄적으로 낸다고 하면요. 이게 다음 정권 가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뭐 이번에 공급 정책을 내는 것 중에서 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거의 뭐 80% 이상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심리를 압박하는 정책이고 거래를 막은 정책이지 공급 정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 정책이면 공급의 물량들을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잖아요. 심리를 압박하는 거. 그리고 결과가 이번 정권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정권 넘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이 공급 대책이 파리 대책으로 나왔으면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들이 계속 좀 맴돌아요. 그리고 무리해서 집 사는 건 안 돼. 불안 해소하겠다라고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꾸준히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동의하는 부분은요. 너무 집을 지금 무리해서는 사지 마세요. 무리한다는 거는 영혼을 끌어서 지금은 사진 마세요. 영혼을 끌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올 하락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하락장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 못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내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한 게 돈에 대한 무게들은 각자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한 2억을 가진 사람이 한 1억을 투자하면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연끌하고 신용대출하고 차용하고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버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뭐 조금 기다려 달라. 이거는 동의는 못하지만 너무 무리해서라는 단어는 좀 동의는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를 하면 우상향은 합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할 때마다 위기 순간들이 오거든요. 하락이라는 게 그 하락에서 내가 피치 못하게 물건을 던지지 않으려면요.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투자는 하면 안 되고 입지를 또 볼 때도 무조건 비싼 데를 들어가는 것보다 진보하는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